사회 중학교 2학년 역사상 국사 시험 대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이 있어가지고 부지격 6시 강의는 이렇게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서 7시 반 강의도 오늘은 아마도 임시로 인터넷 강의를 대체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을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학교도 나눠줘도 또 국사 프린트가 또 여기서 문제 다 나온다고 하죠. 사실은 이 시험지 대비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그대로 나온다는 생각을 더 갖고 정말 여기 있는 문제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외워야 됩니다. 문제가 적혀 있는데 물론 여기 내용 중요하지만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까지 다 외우셔야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이것이 오답이 나오는지까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알았죠?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아마 오늘 선생님이 이 프린트 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또 시험 볼 거예요. 빈칸짜리 시험 볼 거고 아마 선생님이 시험 전날에 이제 9월 25일쯤 될 텐데 다음 주 목요일쯤 될 텐데 아마 선생님이 이날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사회 공부가 지난 일요일에 보충한 것 그리고 오늘 사회 공부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한 이제 마지막 공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에 생각을 진짜 하시고 이제 준비를 잘 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정리한 내용은 여러분들 모두 파란색으로 빨간색 말고 파란색으로 필기하도록 해주세요. 연필을 쓰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험지 너희들이 이제 시험 전날까지 시험 당일까지 가서 볼 문제지거든. 연필보다는 파란 펜을 깔끔하게 써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정리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은 문제지에도 선생님이 문제 더했습니다. 선생님은 뒷장에 있는 내용 순서에 따라서 선생님이 뒷장에 있는 문제는 먼저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먼저 문제 설명할 내용은 바로 45번의 문제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45번부터 50번까지 내용은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 특히 고려라는 나라를 봤을 때 고려의 전반기의 문화부터 고려 멸망의 직전까지 물론 이번에 고려 망하는데 등장하는 신진사대부라든가 신흥무인설 이런 말이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 시험 범위가 고려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번 시험에 꼭 고려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려에 있었던 무슨 정치 세력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군대 이름이라든가 다른 나라 대외 관계 얘기라든가 꼭 정리 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5번부터 문제 보도록 할게요. 45번입니다. 고려 귀족 집에 가족 순서대로 써주세요. 라고 적혀있죠? 자, 첫 번째, 우리 고려 세운사람 왕건이죠. 왕건 세운 사람 우리 호족이라고 그랬었죠? 이번 시험범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거거지를 통해서 등장한 세력, 우리 무슨 벌귀족이라 그러나요? 문벌귀족이라 그럽니다. 우리 이번 세계사에 문벌귀족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위시등록지에 있었던 그 문벌귀족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문벌귀족에 대해서 반감을 품었던 그 당시 고려사회는 문신 과거 제도에서 문과시험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군 애들, 싸움 잘하는 애들은 차별당했거든요. 그래서 문벌귀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장군들이 반란 일으키면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그 당시에요? 바로 무신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죠? 무슨 민족? 몽고족이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몽고 우쭈우쭈파이들이 다시 이제 세를 얻게 되는 과정. 우리 무슨 문세족이라고 그러죠?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과정, 신진사대부. 근데 우리 이번 시험범위 신진사대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빈칸 3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험범위에 사실 이 문벌귀족도 몇 명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무신정권에 이번에 외워야 될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 47번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닙니다. 미안해요. 49번 설명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부터 49번입니다. 자, 이 무신정권에 있었던 집권자 순서를 써보자라는 문제가 적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선생님이 적어놨죠? 맨 처음에 문벌귀족에 대해서 저항한 세력, 바로 이의방이라는 사람과 사실 교과서에 안 나왔지만 이구라는 또 친구가 있고요. 이와 함께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정중부라는 사내 남자예요. 그래서 정중부라는 사람과 이의방이 서로 완전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정대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몰라보지만 물론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경련성을 죽이고 이제 몰락한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세력. 자, 이무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의민. 자, 근데 이의민 약간 좀 독특한 출신 내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출신이 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기본 최소한의 등급이 다 귀족의 뭐 장군들, 뭐 귀족의 아들들이었거든? 얘는 출신이 노비입니다, 노비. 헐! 고려시대에 있었던 가장 최하층 출신, 바로 레베치키니. 닭이 사람 된 겁니다. 사람은 돌연변인 거죠. 자, 그래서 이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력을 얻었던 거고요. 근데 얘를 죽이고 등장한 세력, 바로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최충원은 적어놨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최씨 정권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람들이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 걔 또 아들이었던 최항, 그리고 최우의 동생 최항, 최항의 아들 최의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범위에는 이 헐! 미안해요, 여러분들 지우세요. 김선영 아이씨 또 이러는 거 맞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이름 정중부입니다. 정중부, 이의민, 최충원. 이 세 사람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올 인물들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49번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예요. 자, 이렇게 무신정권 애들은 무신정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무신정권 애들이 갖고 있던 권력기구 순서대로 쓰란 말하는 거. 자, 맨 처음에 우리 저 무신정권 우리가 방금 설명했을 때 누구였다고? 장제독 누구라고요? 자, 바로 그렇지. 이의방과 정중부 방금 했었죠. 그래서 정중부가 옛날에 있었던 기구를 뭐라 그러냐면은 미안해요. 자, 정중부가 있었던 시절의 기구를 우리가 익숙한 말로 중방이라고 합니다. 중방. 그래서 왕을 무시하고 모든 일을 다 해먹었던 기구예요. 자, 이랬었는데 무신정권에 아주 꽃을 할 수 있는 최씨 누구가 있었다고요? 바로 최충헌이라는 인물이 미안해요. 이따 쌤 만나면 때릴 거죠? 네. 최충헌이 세운 그 이름이 바로 교정도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도감이라는 글자가 참 많이 나올 텐데, 도감 이 자체 의미가 기구, 무슨 부서의 의미예요. 뭐 생활지도부, 학생부, 뭐 이학년부 이렇게 부서 이름이에요. 뭐 교정도감이라는 의미가.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최충헌의 아들이었던 최우가 이제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있었던 정방이라는 기구에서 나중에 힘을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무신정권이었던 기구 세 가지, 중방, 교정도감, 정방 이 순서 기억해 두도록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마한 전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고려가 사실 땅 크게 되게 작았죠. 근데 괜히 작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끊임없이 우리 특히 말타는 애들, 우리 무슨 민족이라고 그랬죠?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었죠? 그래 이렇게 쳐들었기 때문에 고려는 싸움해가지고 땅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거란이라는 여러 가지 이민족이 등장하는데, 자, 맨 처음에 거란이라고 나라 적힌 게 있고요. 애들 여진족의 애들, 그 다음에 몽골족 상관없고요. 자, 거란이 세운나라 우리 뭐라 그러냐, 우리는 요나라라고 합니다. 요나라. 여진족은 금나라라고 하고요. 몽골족은 원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싸웠는데, 특히 우리 시험 범위에는 거란족은 어떻게 싸웠니? 여진족은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니? 몽골족은 싸웠는데 뭐 졌든 이겼든 건 어떻게 싸웠니?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에 단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정확히 자세히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는 거란이랑 싸움을 크게 아마 이번 시험 문제 아마 세 번 싸워서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오른쪽에 적혀있죠, 빈칸이.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싸워서 이긴 사람 바로 서희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싸우는 사람은 선생님 적어놨죠. 강주라는 사람이 싸웠는데 사실 승리했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어쨌든 강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서희는 1차 친위, 강주는 2차 친위, 세 번째는 강감찬이라고 하는 또 문벌교회 출신이 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희, 강조, 강감찬은 바로 무슨 나라를 이겼습니까? 요 나라, 거란족을 싸워서 이겼다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론 손이 적어놨죠? 일단 이렇게 뭐 명나라. 물론 이번 시험에 명나라 안 나오겠지만, 네, 얘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한족입니다. 송나라 뭘까요? 우리 이번 세계사에 보면 우리 위제남북조 수. 그게 무슨 나라죠? 당나라죠. 당나라 멸망을 당한 태어진 나라가 바로 송나라예요. 그래서 종수야, 당나라조, 우리 예전에 어떻게 배웠었죠? 무슨 훈련 배웠었죠? 안사의 난과 함께 최종적으로 멸망하지 말라. 무슨 반란이 있었어요? 황소의 난이 있었죠? 그래서 황소의 난의 결과 사실 우리 송나라가 세워진다까지 물론 국사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았죠? 황소의 난 결과 송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마지막 문제 우리 다시 이따 맨 마지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넘겨주시고요. 우리 문제 1번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 자, 국자감과 향교의 설치, 삼국, 사기, 기술, 구제학 등을 비롯해서, 사학시비도 어쨌든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고려 있었던 다양한 학교, 학원 이름이에요. 자, 근데 우리 1번에, 제목이 문제 적혀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자, 국자감,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국자감. 자, 세연아, 국자감 거꾸로 발음해보세요. 거꾸로 발음하면 뭐가 됩니까? 감자국. 자, 국자감은 식당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발언이죠? 아닙니다. 자, 국자감은요, 고려에 있었던, 자, 필기하세요.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자, 그러면은 힌트. 자, 교육기관 뭘 공부했을까? 바로 이것이 1번의 정답이에요. 국자감, 사학시비도 고려 대경에 있었던 12가지 학원의 이름이거든요. 자, 뭘 공부했을까? 바로 유학입니다. 그래서 유학의 발달, 유학이 그 당시 큰 유행하였다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유학의 발달 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국사와 왕사제도 나라의 스승님 또는 왕의 스승님. 그 다음에 열등회. 자, 거리 우리 옛날에 보면은 5월 12일인가 부처님 오신 날이 열심히 막 거리에 등 달려있는 거. 열등회. 대장경판. 부처님 말씀 적어놓은 이 책 찍는 판들. 이렇게 알 수 있는 고려사의 모습 뭘까요? 선생님이 말 다 해버렸어요. 나라의 스승님, 나라의 스님을 말하는 걸 거고, 열등회, 대장경판, 다 무슨 종교 관련있는 건가요? 무슨 종교?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불교가 발전할 거라고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학번에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프린트에서는 아마 이제 이런 같은 말로 용성이라 적혀 있을 텐데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거, 네, 그냥 쉽게 써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장생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최고라고 추구하는 종교. 지기 좋아서, 산 좋아서 막 다니고, 물 좋아서 다니고 하는 종교. 우리 무슨 종교가 있었죠? 도교가 있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유학, 불교, 도교. 우리 이번 시험범 했었던 세계사에 보면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 한자, 유교, 불교, 유교. 유학 같은 말이거든? 자, 이런 거 있었고,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 유행했던 성공 3가지. 도교, 불교, 술 먹고 좋아하는 것, 자연 속에 사는 것, 청남사상. 그치? 우리 이번 세계사랑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게 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등장했던 3가지 고려 정리의 모습은 바로 유교, 불교, 도교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거, 그나마 비중을 따지면 사실은 고려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무슨 종교의 나라였다? 바로 불교의 나라였다는 거. 그래서 밑에 4번, 5번 보시면 다 여기 모두 불교의 문제예요. 알았죠? 선생님, 4번 문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불교에 저희 특징이 하나 있었죠? 자, 불교에 2가지 흐름이 있어요. 책 달달달 공부하자고 하는 교종이라는 게 종파가 있었고요. 그죠? 교종불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니야, 불교는 나무하기 탑을 말만 잘하면 그만이야, 이라고 하는 거. 막 떠드는 거.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똑똑똑 목 비치는 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종불교라고 그래요. 자, 그러는데, 이 시기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사람이, 물론 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의 최고 큰 스님이라는 뜻이겠죠? 의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종교를 불교를 공부하는데 무슨 책만 공부하고 무슨 참선만 중교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이 의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공부하자 말하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교정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알아야 된다고. 책을 통해서 좀 공부한 다음에 깨달음을 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있는 거, 교정을 중심으로 선정을 합쳐서 같이 공부하라고, 통합하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우리가 천태종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해종 천태종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지만 학교에서 뭐 천태종 별로 썼으니까 묵혀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천태종의 사상, 오른쪽 같은 독한이 있죠? 북한이에요.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그래서 천태종의 사상적 배경을 공부 연구와 실천을 강조하는, 선절 강조하는, 교준과 선을 같이 공부한다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우리가 교반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종을 공부하는데 뭐와 같이 겸하다, with, 수양을 같이 해라.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같이 공부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말했던 천태종의 기본 목적이라는 거. 자, 정리됐죠? 네, 슬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전기 문화유산. 물론 대부분 다 우리 고려는 무슨 종교의 나라죠? 열심히 써들었던 바로 불교의 나라예요. 그래서 역시 고려에서는 불교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시험 보면서였는데 우리 신라를 생각해보면 옛날에 신라의 탑은 어때? 다 돌로 만들었고 다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의 돌을 쌓아 올렸지. 몇 층? only 3, 3층. 이랬었던 이제 불교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바로 6번에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월정사라는 절에 있는 절의 모습인데요. 자, 월정사의 탑의 모습 보세요. 무슨가? 팔각형의 탑이에요. 몇 층? 헐, 9층. 3층이 아니라 막 세운데 막. 헐. 자,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 때는 다양한 다각형할 때 쓰는 다각 맞아요. 그 다음에 많은 층의 석탑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을 한다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7번에 보면요. 사실은 더 재밌는 또 불상이 하나 있는데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 이건 이제 관촉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어떤 모습이냐면 얘는 자 이렇게 무슨 뭘 쓰고 있어. 얼굴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몸의 크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의 크기. 자, 손가락 하나 벌리고 있고요. 끝. 그림 그리세요. 이게 바로 관촉사에 있는 자, 불상의 모습입니다. 헐! 자, 우리 몸의 비율을 보세요. 자, 장제도 깜치죠? 자, 1대2? 야, 얼굴 더 크네. 잘못 그렸다. 원래는 딱 1대1 비율인데. 이렇게 1대2에 아주 미묘하게 만들어진 바로 불상의 모습. 어때요? 우스꽝스럽죠? 재밌죠? 이렇게 각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모습 중에 하나 볼 수 있는, 호종의 세력을 알 수 있는 바로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에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 재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더 웃겨요. 우리 벌써 생각해보세요. 자, 부처님 모습 더 어떻게 만들죠? 돌을 깎아 만들거나, 석조, 아니면은, 청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황동으로 입혀서 만들거나. 근데 이거는 웃겨요. 자, 광주에, 이천 정원에 있는 데인데, 하남에 있는 데인데, 자, 불상을 뭘로 만드는 줄 알아요? 철로 만들어요. 헐. 똥똥똥 하면 막 좀 철소리 나겠죠? 자, 철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모습을 철판으로 이제 구워서 만들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모습까지 이렇게 고려 전기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월정사 석탑은 다층석탑, 간쪽사는 지방 호족들의 그런 섬세함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광주의 충궁의 철불은 역시 부처님 모습이 또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적혀있는 선생님이 있는데, 자, 5번 적혀있는 거 내용 보세요. 고려전기 문화유산에 보면은 청자, 모자 적혀있는 원형의 연적, 벼루. 연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벼루 같은 건데, 불꽃이 쓰는 판, 근데 굉장히 화려하게, 도자기 같이 구워서 만드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있는 청동, 은, 입사. 물가, 풍경문이 정방 적혀있는 거죠. 아마 교과서 이렇게 적혀있을 텐데, 호리방 생겼어요. 근데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청동계의 청동. 근데 여기다가 은을 입혀가지고 막 반짝반짝 막 빛나는 겁니다. 굉장히 화려했겠죠.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역시 고려전기 이런 무기상 있었다는 거 정리 될 겁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부터 문제가 굉장히 이제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자, 고려의 대외교육 문제에 배운 내용인데요. 우리 일단 이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고려인데요. 우리 고려에 누가 있었죠? 거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사리에 여진족이 살고 있었고요. 자, 우리 당나라 다음 세워진 나라 무슨 나라를 설명했었죠? 송나라예요. 자, 사실 송나라는 무슨 족이에요? 우리 순소 중국 애들 한족이죠. 그래서 송나라는 항상 거란의 족을 막 정벌하고 싶어 했었어. 왜? 거란이 말 터다니까 되게 무섭잖아. 한족 애들이 이길까 못 이길까?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 송나라 애들 거란족을 정벌하고 싶어서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이제 아이고 고려가 이렇게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때리고 고려를 이렇게 때리면 서로 연합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송나라는 고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리 군사적으로 솔직히 정치적으로 거란 이기고 싶거든?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는 어때? 이 조그만 나라인데 송나라보다 작은 나라에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헬프 요청하니까 당연히 이윽히윽 그랬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송나라한테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고려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한 나라는 어디라고요? 8번에 어디 무슨 나라? 바로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송나라랑만 제일 친하게 지냈고 가나서 요순정은 다 무시했어요. 멍청하니까 무시하니까. 자, 그랬을 때 자 9번 송나라는 우리나라 왜 좋아했었습니까? 바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이용해 먹어서 누구 정벌하고 싶어서 거란 정벌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중국의 송나라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송나라의 준수한 문물,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의 그 문화를 전수받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우리 송나라를 돈 벌기 위해서 또 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이렇게 유한을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려는 송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우리는 바로 이거에 반대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실리 이익을 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려 사람들이 뭘 수출했다고? 우리 옛날에 금 되게 많았거든. 금을, 인삼, 설화로 만든 나전칠기 이런 거 종이 먹을 게 팔았던 거고요. 이 대가로 송나라는 우리한테 쓸만한 책들 아니면은 무슨 약 아니면 비단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수입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려는 엄청나게 굉장히 무역 많이 했었는데 특히 개성 밑에 있는 예성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여기에 있던 이제 그 유명한 고려시대 인천공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석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그게 바로 병난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출라의 청해진 같은 물사장 같은 그런 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병난도를 보면서 우리 고려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로 이제 많이 이제 무역상들이 왔었는데 특히 우리 이번 시험범위 우리 아바스 왕조 기억나요? 물론 아바스 왕조 더 나와서 이제 무슨 셀주크 투르크 정도 될 텐데 어쨌든 이 시기에 등장하는 바로 이슬람 세력이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무슨 상인이 온다고? 이슬람 상인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아라비아 상에서도 괜찮습니다. 같은 말은 이슬람인데 네, 써도 상관없고요, 사실은. 자, 그래가지고 11번 다 나왔죠? 그래서 왜 고려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무역하기 위해서 만들어 설치한 예성강리에 있는 항구 뭐라 그런다고? 벽을 돌아간다고요. 자, 정리됐죠? 자, 이 지도서는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셨죠? 자, 이제 12번 넘어갈 텐데요. 자, 이러한 순서 문제 고르는 건 잘 나오는 문제일 겁니다. 아마 안 나올 수가 없을 문제예요, 이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송나라는 솔직히 중국을 다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이 거란족 골정을 항상 무서워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역시 거란도 우리 고려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 중에 아니면 정말 반드시 없애야 송나라를 정복하는 문제 없겠다 생각되게 했었는데 위협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이런 과정에서 많이 생긴 건데요. 자, 그 12번에 보시면 자, 일단은 자, 귀주대첩 바로 귀주라는 곳 여기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래서 우리 고려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싸운 거 누구랑 싸운 거라고? 고려는 거란이랑 싸운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강씨 누구라고? 강혜지 아니에요. 강감찬이에요. 강감찬 장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데, 몇 번째 전투였다가 이게 바로 세 번째 전투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싸우고 왔는데, 사실은 우리 고려에 2차 침입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자, 거란이 쳐들어갈 때는 물론 강조라는 사람이 막아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막아냈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한복을 받아 우리한테 뭐 이렇게 뭐 강화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화해를 받았고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강조가 이제 어떻게 잘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강남찬이 싸워서 아주 크게 완전 깨부서 이겨버리고,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못 쳐들어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철의장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싸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자, 철의장성은 누구를 몰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바로 거란의 또 다른 침입, 네 번째, 다섯 번째 옥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란이 없습니다. 거란이 사라졌더니, 이제는 또 여진족이 뭐라고 막 땡깡 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 그래서, 별무반이란 이 특수한 등대인은 바로 누굴 막기 위한 거라고? 고려가 누구를 막기 위해서? 바로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결과 순서를 적어보십시다. 어떻게 된다고? 강조가 2차 침입 막아내고,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확실하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철의장성을 만들어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진이 쳐들어온다는 거. 니은, 기역, 리을, 디귿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12번 설명 먼저 할게요. 12번 설명. 12번이 아니라 밑에 18번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이 설명이 이제 왜 이게 왔다 갔다 하냐면은 이 시기 때 있었던 내용을 이어서 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여기 10이라 적혀있는 이 문제 지문은요, 사실은 고려가 거란을 싸웠을 때 세 번째 침입, 강조 두 번째 침입이었었죠? 자, 첫 번째 침입 막은 사람이 바로 무슨 이가 있었죠? 서희가 있었죠. 이 서희가 그 당시에 거란이랑 싸울 때 소손명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 걔랑 이제 싸우면서 이제 그 당시에 칼싸움 한 것이 아니라 말로 싸웠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거란이 말하기를, 야, 고려야! 왜 왕따 시키고, 송나라 멀리 친하게 지내. 우리, 좀 친하게 지내줘. 우리 왕따 당하는 거 싫거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오히려 거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친하고 싶은데, 죽은 여친 때문에 가로막혀서 싸울 수가 없어. 그리고, 거란! 야! 여기 옛날에 원래 여기 누구 땅이었음? 고구려 땅이었음. 근데 네가 왜 우리 땅 왜 차지하고 있어? 땅 내놔! 그러니까 소송령이 멋있게가지고, 나는 분명히 나 왕따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왜 내가 땅을 왜 주려고 그러? 몰라! 땅 줄게! 이래 생긴 게 바로 서희가 땅 먹은 거. 황당하죠? 진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었겠죠? 그래서 다시 선생님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고려가 바로 누구의 후계자라고? 고구려의 후계자라고. 그쵸? 고구려 후계자이다. 그 나라 이름 고려로 정했습니다. 또 아무런 땅, 이브의 땅도 다 우리 땅인데 누가 차지하고 있어서?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너네랑 친해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만약 니네가 몰아내준다면 우린 어찌 국교를 통하지 않겠는가? 어찌 너희 나라랑 친해지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번. 이 외교를 성립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우리나라의 바로 서희라는 사람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서순이가, 그래서 땅을 얻어서 줬습니다. 어디를 먹었냐면은, 여기를 먹어요. 이 지방.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강동지방에 있는 육주의 성, 강동 육주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 자, 지도에서 표시하는 거 있죠? 지도에는 어디가 될까요? 자, 용재야, 지도 표시하면 어디가 될까요? 바로 A가 되겠죠, A. 자, 그렇다고 합니다. 정리됐죠? 자, 이렇게 우리 거란의 진입은 다 이렇게 정리가 다 돼요. 더 이상 거란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거란의 침입, 이제 무슨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야겠죠? 자, 이랬었는데, 자, 거란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이제 어떤 애들이 힘이 커진다고? 바로 여진족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진이 힘이 커지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진족 말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무슨 부대 이름, 뭐가 있었죠? 별난군대,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몰아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딘가가 바로 여기를 먹어요.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유식한 말 여기를, 동북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저 지도에 있는 자 23번에서 답이기도 합니다. 기지방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동북 구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누가 얻은다? 별물관이라는 군대. 사실 이걸 만든 사람이 윤관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윤관 장군이 여신족을 보라비가 얻은 성을 바로 동북 구성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지도 문제. 여진, 거란, 침입. 이렇게 정리형 결사 문제 나올 게 없어요. 꼭 제대로 정리해 주도록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장인데요. 자, 문제가 25번이에요. 25번. 화면 먼저 뒷장에 있는데요. 자, 여진 정벌을 위해 도출된 특별부대 우리 뭐라고 했었죠? 여기 외웠었죠? 자, 별무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별무반은 세 가지의 구성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자, 빈칸에 또 쓰는데요. 자, 여진족 애들은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걸어다닐까, 뛰어다닐까, 아니 말 타고 다닐까? 당연히 말 타고 다녔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 우리 고려 사람들은 다 걸어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말 타고 다니는 걸 어떻게 해결 되겠습니까? 차로 찌르거나 아니면 빨리 달려가지고 화살수가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별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기병부대, 말탄 부대에 대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병을 중심으로 만든 새로운 군대, 신기군, 윤관신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아, 재미없죠? 윤관신기. 쌤은 연세신기, 윤호진우. 때려오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기병이 아닌 애들, 걸어다니는 애들, 신보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 고려는 무슨 종교의 나라? 무슨 종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 자, 스님 되게 많아. 스님 나중에 전쟁 나면 뭐 할 거야? 도망가지 않을 거죠. 싸워야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군대가 바로 항마군이라는 군대예요. 그래서, 보병, 걸어다니는 애들, 기병, 나타나는 애들, 그 다음에 스님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합심해서 누굴 몰아냈다? 여진을 몰아낸 거. 뭐라 그런다고? 별류관이라고 합니다. 정리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세요. 몇 번 먼저 먼저 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자, 17번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17번. 선생님 수다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학교 선생님이 왔다 갔다 문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학교 선생님 참 짜증나게 만들었네요. 자,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고려의 그 당시 사회 모습은, 자, 무슨 벌귀족이 어쨌든 이 시기 때 쭉 지배했던 거라고 바로, 문벌귀족입니다. 이번 샷번만 문벌귀족 대표, 누가 있냐면은,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과, 김보식이라고 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자겸, 김보식은 다 싸우는 거 싫어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다들 서들어왔어? 그러면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자겸의 날, 그래서 김보식 반대편에 바로 묘청이라는 스님이 있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역시 무신정권. 얘네들 다 무시하니까 정중부 이방이 열받은 거잖아. 자, 실감의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일어난 공통의 원인은 바로 뭐라고? 무슨 벌귀족의 원인? 바로 문벌 귀족의 세력을 얘네들이 모두 다 먹었기 때문에. 세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니 무슨 뭐 권력이다. 뭐 횡포. 이런 말들. 이런 거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미안한데 또 넘어갈게요. 몇 번 문제냐면은 48번 문제예요. 자, 이렇게, 자, 평양으로 이사가서 운동을 말했을 때, 평양 가기 싫어! 당연히 누구였을까? 당연히 김부식이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묘청이라는 사람은 뭐라 말했습니까? 묘청, 묘청, 서울 우리 이사 갑시다. 솔직히, 개경에 있는 문명들도 다 써왔어. 금나라, 여진족한테 항복하자고 하고, 이상한 애들이니까, 우리 제대로 금나라 여진도 같이 뭐라고 하시다, 힘을 기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묘청파와 함께, 무슨 소리냐? 괜히 왜 긁어보수를 만드냐?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네. 바로 썩은 바로 김부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묘청파와 서경파의 묘청, 개경파의 김부식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열받으니까, 몇 번 설명할 거냐면은, 26번 보세요. 왼쪽 위에 있죠. 26번. 그래서, 묘청은 김부식을 싫어해서, 김부식은 여진족한테 아부와 잡하거든? 아부. 땅 줄게, 뭐 이러는 거고. 묘청은 여진,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묘청이 어쨌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스스로가 이렇게 제대로 황제국이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대를 사용하면서 여진족을 중발하고 주장했던 걸 알 수 있는 의의는 뭘까요?
어쨌든 우리 고려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굴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자주의식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고려의 자주의식을 알 수 있다. 이런 말 꼭 골라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문제 아마 객관식 문제로 이렇게 이런 말 보는 걸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알았죠? 알아주세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이제 우리 이제 이자겸, 김무식, 문벌기록 다음에 우리, 무슨 신정권이 있었다고 해서 설명했었어요? 자, 무신정권이 있었죠? 무신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무신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자, 그냥 다 엄청나게 다 독특한 데가 하나 있었는데, 자, 15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어쨌든 무신정권 애들이 서로 사회 혼란스럽게 되는 과정에서, 그냥 각 집안을 타는 농민들 반란 일으키는 겁니다. 15번 보시면은, 자, 공주 명학 소. 지방 이름이 소일까요? 소. 우리 지난 시험범이었었는데, 우리 무슨 수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 우리 뭐뭐 했었어요? 자, 무슨 부곡소? 부곡소. 무슨 경주명학? 다인철소. 처임 부곡. 이렇게, 마을 끝에 뭐뭐 붙는 건 다 뭐 하는 데야? 세금 많이 걷는 거죠. 그래서 차별대우 많이 받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일어났던 망이망소이의 형제들, 큰 망할놈, 작은 망할놈의 이란 뜻이거든요. 얘들이 왜 이렇겠습니까? 자, 얘는 뭐 걷는데? 세금 많이 걷는데. 그러니까 왜 반란 일으켰을까? 세금 좀 그만 내고 싶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한 말로 조세, 부담, 완화라고 적혀 있는데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세금 줄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과정 의미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무신정권은 참 재밌는 애가 있었죠. 자, 내내 치킨 출신인데, 사람들, 장군된 사람. 무슨 의민? 이의민. 얘가 영웅이니까 다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 우리 최충원 기억나요? 이민남과 최충원이었죠. 근데, 얘에 다 노비가 있었습니다. 만적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만적이라는 애도 그러는 거야. 아니, 이민도 짱이 되는데 나도 짱이 될래.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 또 꿈이 있어요. 이민 때문에. 자, 그래서 만적, 전족, 관, 노비들이 이렇게 반란은 뭘까요? 우리 노비하기 싫어. 어서 사람 될래 하라고 하는 거. 나는 신분에서 해방되고 싶어. 신분해방 운동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적은 바로 이민 때문에 꿈이 생겨가지고 드림 컴퓨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알았죠? 자, 앞장 끝났네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자, 이런 과정의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신정권이 있었던 시기에 이제 무슨 나라가 쳐들어왔었습니까? 바로 몽고가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강화도, 지도, 제주도로 도망가서 만들어진 군대. 무슨 별초? 삼별초라고 합니다. 그쵸? 자, 삼별초에서 만들어진 건 어쨌든, 자, 만들었는데, 자, 그 당시 우리나라 왕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우리나라 왕하고 무신정권 애들은 다 고려가 몽고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말투가 아니, 징기스칸 어떻게 이겨? 그래가지고, 그래, 행복합시다. 그냥 땅 줘. 행복할게요. 이렇게 썼는데, 우리의 장군들, 무신정권 애들은, 일부 중에서는, 무슨 소리냐, 몽고랑 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주장했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삼별초인데, 자, 그래서, 원래 삼별초라는 것은 원래 맨 처음에는, 우리 우리 누구의 아들? 최충원의 아들이었었거든. 자, 그래서 원래, 자, 답 쓰세요. 원래 기본적으로 삼별초는, 최씨의 정권에, 그러니까 얘네들의 군사적 기반. 이제 얘네들이 보디가드였거든. 최충원의 최후의 보디가드였었어요. 근데 서울로 돌아가면 개경이라 그러는데 개경으로 컴백하는 것을 반대하여 끝까지 누구랑 싸워 주장한 거라고 몽고조랑 싸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몽고에 대항해서 싸우는 계속 저항해서 싸우는 대몽항쟁을 계속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소야? 그래서 서울로 돌아갈 것을 반대, 일단 끝까지 몽고랑 싸울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대몽이에요, 몽. MC몽 할 때 그 몽이에요, 몽. 대웅 아니에요, 대웅. 설마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건가요? 그쵸? 진짜 이상한데?
이거 24번이죠, 그쵸? 맨 위에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7번 보시면은, 무신정권 초기 권력기구. 아까 있었죠? 뭐라 그래요? 중방. 28번. 자, 최충원이 만든 기구, 교정도감. 29번에 뭐라 그런다고? 최구가 만든 기구, 정방. 헷갈리면 틀리겠죠? 중교도정. 어떻게 외우자고? 종수야, 장대들 어떻게 외우자고? 중교도정. 중교도정. 이렇게 외우세요. 사실은 중교감정이라면 더 쉬운데. 우리 구려중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정씨다. 엥? 왜? 재미없죠? 썰고 떨렁하죠? 네. 보통 우리 학교에 보통 교장 교원 선생님들은 원래 기본 이미지가 항상 이렇게 까까머리, 좀 머리 좀 이렇게 앞에 가운데 머리 파이고 막 그런 팬들 많은데, 교장학교는 그런 분위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anyway. 자, 30번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고려는 몽골랑 싸우게 되면서, 자, 귀조성, 귀조대첩? 그 귀조는 맞는데, 거래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귀조상에서 몽고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가는 인물을 우리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박서라고 합니다. 이름이 박서. 성의 이름이 서예요. 자, 영어를 써주세요. 박서. 우리 권투하는 사람. 뚠. 자, 박서. 몽고랑 싸워서 박서하는 사람을 권투하면서 이긴 사람. 박서. 재미없죠? 이렇게 외우라고요. 자, 뿐만이 아니라 처인성. 사실 여기 처인성은요. 여기 원래 처인부곡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부곡. 부곡! 아까 있었던 거! 향부곡소의 그 특생전 기구죠. 처인부곡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 사리타라는 장군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냐면은 발음이 참 재밌어요. 김윤후. 자, 어떻게 발음한다고? 김윤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 고려 뭔가 막았는 사람은 박서와 김윤후 막았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에는 원나라의 아반세로 우리 무슨 문세조이라고 그랬었죠? 30년에 설령과 누구? 권문세조. 그쵸? 몽고 우쭈우쭈파 별명 알아주세요. 이 만든 말이에요. 몽고 우쭈우쭈파. 몽고 좋아해 싫어해? 무지무지 좋아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34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최고자는 바로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철. 기시집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기철이에요. 그래서 기철의 동생이 몽고에 이제 나중에 딸이 끌려가는데 몽고의 최고의 여왕이 됩니다. 황후라 그래가지고 기황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려 출신 나중에 몽고 원나라의 최고 짱이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근데, 자, 고문세족은 몽고의 아부한데, 그 당시 몽고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거든. 그럼 당연히 몽고한테 아부하면 땅이 많아져, 넣어가죠. 무지무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고문세족의 애들은 33번의 정답, 많은 라티푼디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티푼디움?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요? 대농장. 그래서, 고문세족은 땅이 많아져 적었다, 많았다라고 설명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 로마에는 라티푼디움, 고려에는 대농장. 로마에는 귀족, 우리는 권문수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 매치시켜서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외워주세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자, 우리 고려의 아부하는 상황. 우리나라 당연히 이런 상황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등극한 사람이 바로 국민왕이에요. 그래서 자, 국민왕 기본적으로 몽고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몽고를 마지막 쳐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때려주고 싶어 했었다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 자, 국소 공민왕이 얻은 땡중이 바로 사람 이름이 바로 신도이라는 스님을 등용을 해요. 그래서 억울하게 뺏긴 땅. 신도 같은 게 마치 일종의 얘는 고려의 그라쿠스 형제야. 그래서 억울하게 땅 뺏긴 거 다시 자연 문명에게 다 돌려주자를 말했던 거예요. 뭘 만들었냐면은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전민변정도감 그래가지고 신돈이라는 우리 고려의 그라쿠스 형제가 형제는 아니죠. 우리 고려의 그라쿠스가 이렇게 억울한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든 겁니다. 당연히 국민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무지무지 좋아했겠죠. 왜? 누구 막기 위해서 몽고 우쭈우쭈파의 고문수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잠깐 미안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평가가 이게 순서 엉망이어가지고, 선생님 너무 짜증나요. 자, 이렇게,
자, 건물수족을 이제 하면서 몽고 애들은 다 정벌합니다. 자, 두 단어 드릴게요. 자, 이제는 이 모든 나라를 다 몽고가 다 통일합니다. 원나라. 근데 다 먹었는데 어디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일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37번 정답이 바로 뭐냐면 동쪽, 우리나라의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방향을 만든 기굴. 뭐라 그러냐면은 정동행성이라 그래요. 정동진 방향이겠죠. 우리나라의 바다의 정동진 방향, 정동행성이에요. 헐, 틀렸다. 미안해요. 정자회사를 만들어서 누구를 몰아내기 위해서, 누구 없애기 위해서, 일본을 없애기 위해서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몽고에서 우리나라를 만든 거니까 이런 국민당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국민당은 그런 몽고 무조건 다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우리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9번, 40번 다시 읽어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뭘 없애버렸다고? 바로 정동행성이라는 기구 바로 없애버리고요. 난 나중에 이제 몽고애들이 이 과정에 우리한테 굉장히 간섭 되게 많이 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몽골 풍습들 금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몽고한테 아부하는 세력, 우리 기철을 포함한 무슨 세력을 없애버렸다고? 몽고 우쭈우쭈파, 친한 세력. 원나라의 친한 세력. 같은 말이 무슨 문세족이라고 했었죠? 권문세족이라고 했었죠. 같은 말이에요. 교과서 꽤 넓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얘네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고려의 관제와 복식도 회복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땅이 바로 여기 땅을 먹었습니다. 이 땅이 갑자기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땅은 바로 우리가 쌍성 지방인데 쌍성 총관부 땅을 획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43번 우리 신도님한테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전민변정누가 또 나오네.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자, 국민당의 목적 이렇게 이거 만들고 이거 제거하고 이거 하지 말게 하고 없애버리고 다 뭐라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국민당은 몽고 좋아해 싫어해 무지무지 싫어하면 됐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원나라를 싫어하는 거, 원나라를 반대하는 독립하자, 원나라 독립하자고 하는 반워 자주 정책을 실시했었고요. 두 가지예요. 뿐만이 아니라 건물수족을 죽이면 당연히 왕을 무시하는 세력이 없어지겠죠. 무슨 건 강화? 왕권 강화입니다. 아이고, 왕권 강화. 자, 국민하는 목적 두 가지. 43번 문제 있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틀리면 가만 안 둬요. 국민당은 누구 싫어한다고? 몽고를 싫어하고 건물수족 싫어해서 몽고를 싫어하는 반원 자기 정책을 실시했었고 자연적으로 왕 무시하는 세력인 바로 건문세족을 무시해서 없애버려서 왕권을 강화하려 추구했던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험범위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물귀족부터 무신정권부터 해서 이렇게 마지막 건문수족이 이르는 이 사회 모습까지 정확히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문제. 자, 확률 문제죠? 자, 전민변정도감이라는 카드를 인류를 나열했을 때 경우의 수 중에서 도랑 강이라는 글자가 맨 끝에 위치할 수 있을 만, 순서대로 나란히 붙어있는 확률을 구하면 이라는 문제죠. 네. 여러분들 이번 수학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죠. 문제 풀어본다는 선생님한테 이따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강의,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을 대비하는 생애사, 국사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따가 선생님이 숙제와 함께 시험도 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 잘 해두시고요. 이 칸 모두 외우도록 합니다. 알았죠? 한 번의 시험 봅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안녕.